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17회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선거에 따른 공직지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원칙은 경자유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네요. 농지 최단기 존속기간은 원칙 3년입니다. 다만 다년생 식물재배지라든지 또는 임차인이 비닐하우스나 작물재배사 등을 설치했다면 5년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원칙 최단기 존속기간 3년입니다. 4번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임대농지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최단기 존속기간 3년 계약 3년인데 1년 만에 농지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은 세입자에게 최단기 존속기간 또는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농사를 짓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셀링 포인트입니다. 셀링 포인트는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번은 맞죠?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매수인, 임차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소위 판매 소구점이라고도 하는데 중개사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은데 단독주택이 좋으냐 아파트가 좋으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독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아파트 살려고 마음먹으면 아파트도 신경 안 쓰고 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령 또 집 근처에 백화점이 있는 게 무조건 좋다 안 좋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데 백화점이 있으면 오히려 시끄럽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교통도 번잡할 수도 있겠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료 수준의 적정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임료 수준의 적정성은 경제적 측면이죠. 기술적 측면은 새 아파트라서 비쌉니다. 이런 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여러 가지 환경적 셀링 포인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의뢰인의 매수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계속 말하면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의뢰인이 묻는 것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5번 주택의 경우 교육 여건, 투자가치 등을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셀링 포인트는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될까 말까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 취소는 사무소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서울에서 자격증 받았고요. 수원에서 중개업, 경기도 수원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잘못되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취소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남구청장이 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부산시장이 아니고 남구청장 등록관청이니까요.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확인설명 잘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등록을 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했는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리얼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군산시장이 등록관청이 맞습니다. 미음 강원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강원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니까 춘천시장이 가태료 처분을 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 3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 50. 예, 국고에서 보조합니다. 50%까지.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보조할 수 있다. X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지요. 자, 공인중개사법은 50만원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가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가태료 금액의 20%고요. 한도액은 1000만원이고 그 외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5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균등 배분이고요.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맞습니다.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무죄 선고하더라도 선고유예하더라도 집행유예 처분을 하더라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기소유예, 공소제기면 재판에 회부하면 포상금 받고요. 재판에 회부 안 하고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 의해서 전부 발각되기 전에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